안녕하십니까, 임금용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5년도 제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 R미터인 3개의 도체가 성간거리 D미터로 수평 배치하였을 때 A 도체의 인덕턴스는 몇 mH per 킬로미터인가? 자, 인덕턴스 물어봤습니다. 전력공학에서의 인덕턴스는 이렇게 구하지요.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 D가 등가성간거리거든요. 등가성간거리는 이렇게 구해요. D 곱하기 ED. 여기 ED란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D 곱하기 D 곱하기 A와 C의 거리 여기가 이제 ED가 되겠죠. 그래서 ED의 3루트가 되겠습니다. 3루트. 요거를 계산하면 3루트의 2의 D의 세제곱이 나와요. 요 D의 세제곱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죠? 여기 3루트니까 나가서 적용을 하면 3루트 2의 D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때 한 선의 인덕턴스는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래서 등가성간거리 요렇게 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전력공학에서의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2번 송전선로의 저항이 R, 리액턴스를 X라 하면 성립하는 식은 요거는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의 저항은 리액턴스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3번 주상변압기의 고압측 및 저압측에 설치되는 보호장치가 아닌 것은? 보호장치가 아닌 것 찾으란 문제입니다. 답은 4번 케이블 헤드가 되겠습니다. 케이블 헤드는 케이블 단말 처리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보호장치가 아닙니다. 네, 요거 암기해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유효낙차가 50m, 최대 사용 수량이 20m 세제곱 per sec, 수차 효율이 87%, 발전기 효율이 97%인 수력 발전소의 최대 출력은 몇 kW인가? 수력 발전소의 출력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럼 수력 발전소 출력 9.8QH 에타 T 에타 G 요 공식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 Q는 유량. 문제에서 최대 사용 수량이 이제 수력발전소에서 유량이 되겠죠. 얘가 20m 세제곱 per sec. H가 유효낙차. 그 다음에 에타 T가 수차 효율. 에타 G가 발전기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 적용하면 9.8 곱하기 20 곱하기 50 곱하기 0.87 곱하기 0.97 요렇게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면 8270.22 kW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력 발전기 출력 이거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25번 과전류 개전기의 반한시 특성이랑 요거 반한시 특성은 1번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진다. 요게 이제 반한시 특성인데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선로에 이렇게 CT 2차 측에 OCR 과전류 개전기죠. 과전류 개전기를 이제 연결해 둡니다. 그러면 과전류 개전기가 하는 역할이 뭐죠? 여기 과전류가 흐르면 OCR이 그 과전류를 감지해서 아, 이거 과전류구나 해서 여기 트립 코일 쪽으로 신호를 보내주면 이 트립 코일이 차단기를 동작시켜서 회로를 분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개전기의 이제 특성을 물어보는 건데 반한시 특성은 뭐냐면 요 과전류 개전기에 예를 들어서 2A의 전류를 설정해 놨다 하면 2A 이상이 흐르면 이제 동작을 하겠죠. 여기 2A가 흘렀어요. 2A 흘렀는데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1초에 동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A가 아니고 여기 2.5A가 흘렀어요. 이때는 1초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빠른 0.5초에 동작을 하고요. 3A의 전류가 흐르면 뭐 0.2초, 4A의 전류가 흐르면 뭐 0.1초에 동작해라. 이런 식으로 흐르는 전류가 증가할수록 동작되는 시간은 짧아지는 그런 특성을 반한시 특성이라고 합니다.
요게 반환시 특성이고요. 여기 정한시 특성은 뭐냐면 이제 동작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2A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2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0.5초 후에 동작해라. 2A든 뭐 2.2A든 3A든 2A 이상이면 0.5초 후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특성을 정한시 특성이라고 합니다. 요걸 정한시 특성. 여기 또 반한시 정한시 특성은 뭐냐면 2A부터 3A까지는 반한시로 즉 이때 1초에 동작했으면 2.5A는 뭐 0.5초, 3A는 뭐 0.2초 이렇게 동작을 하고 3A 이상 4A, 뭐 3.5A 뭐 이런 3A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는 0.1초로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 동작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한시, 여기서부터 이상은 정한시 해서 반한시, 정한시 계정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순환시 계정기라고 있어요. 순환시 계정기. 순환시 계정기는 뭐냐면 2A로 설정해 놨을 때 이 전류가 2A가 넘으면 바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동작하는 겁니다. 그게 순환시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문제에서는 반한시 특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은 짧아진다. 요게 이제 반한시 특성이에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6번 장거리 송전선에서 단위 길이당 임피던스가 이런 값을 갖고요. 어드미턴스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를 무시하면 특성 임피던스 값은? 자, 특성 임피던스 값 물어봤어요. 이것도 암기예요. 공식 암기입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로 구하는데 어드미턴스 값 줬죠. 임피던스 값 줬어요. 얘네를 적용을 하고 여기서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 요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 지거든요. 얘네들을 무시하면 J-오메가-C 분의 J-오메가-L의 루트 이것만 남겠죠. 그 여기서 J-오메가, J-오메가 약분되면 뭐만 남죠? 루트 정적 용량분의 인덕턴스 얘만 남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7번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예요. 암기 답은 1번입니다.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는 건선형에 비해 오차가 큽니다. 그리고 특성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8번 동일 전력을 수송할 때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역률을 개선한 경우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변압기, 개폐기 등의 소요 용량은 역률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아니지요. 전력 용량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코사인 세타 얘가 역률이잖아요. 그죠? 역률이 커지면 용량도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변압기, 개폐기 등의 소요 용량은 역률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증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29번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식이 아닌 것은? 전압 강화의 정도, 전압 강화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송전단 전압, 수전 전압 좋네요.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 전압 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얘는 맞죠? 근데 얘 마이너스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요 1번, 2번은 자 수전단에서 보내주는 전압에서 받는 전압을 빼면 여기 전압 강화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전압 강화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10V를 보내줬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받는 전압이 100V밖에 되지 않았다면 중간에 전압 강화가 10V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 구할 때는 송전단에서 수전단을 빼면 얘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하는데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전압 강화입니다. 근데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이 또 있어요. 루트 3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요게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건 삼상, 요거는 단상. 그래서 얘는 단상,
전압 강화율 공식이 되는 거고요. 얘는 3상 전압 강화율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맞는데 이거 플러스는 아니에요. 그죠? 예, 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30번 소원리에 따른 차단기의 종류 중에서 소실에서 아크에 의한 절연류 분해 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하여 차단하는 것은? 자, 이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절연류를 사용하는 차단기는 유입 차단기죠. 절연유가 들어가 있는 차단기, 유입 차단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31번 출력 5000kW 유효 낙차 50m인 수차에서 안내 날개의 개방 상태가 효율의 변화 없이 일정할 때 유효 낙차가 5m 줄었을 경우 출력은 약 몇 kW인가? 자, 이 문제는 이제 수력 발전에서 유효 낙차가 줄었을 때의 출력을 구해라. 예,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공식은 이렇게 돼요. 낙차 변화 후의 출력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변화 전의 출력이 되겠죠. 변화 전의 출력은 5000kW. 그 다음에 변화 전의 낙차는 50. 그 다음에 변화 후는 요 50m에서 5m가 줄었다고 했죠. 그러면 45m 해서 5000 곱하기 50분의 45에 2분의 3승 하면은 4269.07인데 약 4270kW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낙차 변화 후의 출력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2번 비접지식 송전선로에서 일선 지락 고장이 생겼을 경우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는? 자, 이때 전류는 고장상의 전압보다 90도 빠른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거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일선 지락 고장 시 전류는 진상전류, 90도 빠른 진상전류가 흐른다. 진상전류는 전압보다 빠른 전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 문제 할게요. 33번 다음 사항 중 가공전선로의 코로나 손실과 관계가 없는 것은? 예, 답은 2번 전선의 연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 이런 식으로 구하거든요. 여기에 전원 주파수, 상대 공기 밀도, 그 다음에 선강 거리 있는데 연가는 없죠. 그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연가는 뭐냐면 얘는 선로 정수 평형을 하기 위해서 연가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손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4번 송전선로에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답은 3번 가공지선이 되겠습니다. 가공지선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전력선을 매달지요. 뭐 요렇게 있는데 가공지선은 뭐냐면 요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낙뢰가 치면 전력선이 맞기 전에 자기가 이 전력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낙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공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철탑 같은데 보면 꼭대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런 걸 지선이라고 해요. 가공지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배전 방식으로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적당한 경우는? 이것도 암기하는 내용이에요.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적당한 경우는 1번 부하가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에서 적당합니다. 자, 저압 네트워크 방식은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발전소고요. 발전소. 중간중간에 이제 변조소가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여기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수용과 밀집 지역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력을 여기서도 끌어오고 여기서도 끌어옵니다. 어디 딴 데서도 또 끌어오고 이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수용가들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것이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가 밀집되어 있으면은 효율이 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식 방식의 장점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답은 1번이에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6번 차단 시 제점호가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답은 3번 C회로의 차단입니다. C회로는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C회로라고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제점호가 뭐냐 하면 이제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제 차단기예요. 요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탁 연결돼서 아구가 탁 맞으면 회로가 연결돼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 얘네들이 탁 떨어지면 회로를 차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개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개방했으면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개방하고 나서 전류가 직 하고 이렇게 공기 중에 절연을 파괴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것들을 재점호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쉬울 때는 언제냐면 이제 여기에 콘덴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단을 할 때 콘덴서는 충전되어 있는 전하를 방전시키거든요. 이 방전할 때 여기 다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이제는 쉽게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재점호가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C회로의 차단이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7번 뇌서지와 개폐서지의 파두장과 파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파두장과 파미장은 모두 다르다. 암기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8번 전선이 조영제에 접근할 때나 조영제를 관통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여기서 조영제 요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조영제는 그냥 일반 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영제,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건 절연관입니다. 절연관. 그러니까 벽을 뚫어놓고 관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선을 관통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9번 동일한 전압에서 동일한 전력을 송전할 때 역류를 0.7에서 0.95로 개선하면 전력 손실은 개선 전에 비해 약 몇 %인가? 자, 이 문제는 우선 전력 손실 구하는 공식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선 전력 손실 3i제곱 r 요게 제 3상에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서 전류 i는 우리 유효 전력 구할 때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여기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넘어가서 나눠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류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i 대신 얘를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되죠. 여기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제곱, 루트 3의 제곱은 3이죠? 그럼 얘랑 이렇게 약분 되겠네요. V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이때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력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분수의 분모와 그 결과값은 반비례 관계를 갖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역률이 0.7일 때의 전력 손실, 그 다음에 역률이 0.95일 때 전력 손실, 요거 비례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도 정리해도 돼요. 역률이 0.7일 때 전력 손실과 역률이 0.95일 때 전력 손실의 그 비율은 코사인 제곱 세타 1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관계없습니다. 비례식이기 때문에. 자, 우선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식을 보면, 자, 역률이 0.7일 때가 이제 세타 1이라고 하면 0.7의 제곱분의 1 때의 전력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세타 2는 개선 후의 역률이 되겠죠. 그래서 개선 후 역률 0.95의 제곱분의 1. 요걸 지금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요때 0.95일 때 요게 이제 그때 전력 손실이란 얘기예요.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비례식은 요거 가까운 거 곱한 게 먼 거 곱한 값하고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면 역률이 0.95일 때의 전력 손실 곱하기 0.7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역률이 0.7일 때의 전력 손실의 0.9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역률을 개선 후에 전력 손실이 개선 전에 몇 %냐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0.7의 제곱분의 1 넘어가서 분수는 넘어가면 아래 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개선 후의 전력 손실은 0.95의 제곱분의 0.7의 제곱의 개선 전의 전력 손실이다.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얘 계산하면 0.54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률 개선 후의 전력 손실은 개선 전의 전력 손실의 0.54배, 즉 54%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 단번에 이해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요런 유형의 문제 잘 나오니까 이거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삼상 Y결선된 발전기가 무부하 상태로 운전 중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하였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예요. 자, 일선지락, 성간단락, 삼상단락일 때는 정상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일선지락, 성간단락에는 역상분, 그 다음에 일선지락사고에서는 영상분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고장이 삼상단락 고장이에요. 그죠? 삼상단락 여기 있네요. 삼상단락일 때는 정상분만 나타나죠. 근데 여기는 정상분 전류의 3배가 흐른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5년도 제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보면 뭐 이해되는 내용,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10개년도를 먼저 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뭐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하면서 한 문제 푸는데 막 10분, 15분씩 걸리고 이런 것들은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이해가 안 되면 문제 답만 암기하시고 넘어가세요. 네, 괜찮습니다. 넘어가세요. 우리 내일 당장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기준을 10개년도를 빨리 본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해 주세요. 자,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